제12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장제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가 병행됐으며 장제구 당선인은 오는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97곳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디자인이 희망의 노랑새로 통합돼 간판과 외벽, 내부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12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호 2번 장제구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로 기호 1번 김영기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배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장제구 회장이 제12대 서사협 회장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12대 서사협 회장 선거는 현장 투표와 전자 투표를 함께 실시했으며 2,315명의 서사협 회원 중 1,594명이 투표에 참여해 68.9%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2대 서사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영기 후보는 19.7%, 기호 2번 장제구 후보는 80.3%의 표를 얻어 장제구 후보가 12대 서사협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장제구 당선인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출산, 육아, 휴직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운동 전개 등 사회복지 회원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이제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이나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변 그리고 옹호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편 장제구 당선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12대 서사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을 통합 브랜딩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97개소가 개원해 어린이 6천여 명이 추가로 입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보육의 공적 전달체계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비용은 최소화하고 질적 수준은 높여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로 올해 상반기 중 57개소, 하반기에 4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중 67개소는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지 않고 확충하는 비용 절감형 서울 모델로 선보이며 기업이나 종교단체 및 학교 등의 민간 부지를 활용하는 민관 연대 방식,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방식 등이 추진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축을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라든지 민간연대를 통해서는 최대 12분의 1까지도 그 재원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었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6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서울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을 적용해 건축 기준 역시 어린이들의 감성과 사용성의 눈높이를 맞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관리 향상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 88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내로 188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센터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대해서도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자의 7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 담당자 982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익위는 일반 국민 740명의 복지 서비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85%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론 응답자의 27%는 처벌과 환수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21%는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 등 전달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설 선물로 정육 세트 많이 하시죠? 그런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도축된 지 2년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육류 판매업체에 들어갑니다. 냉동창고에 갈비와 등심 등 부위별 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일부 고기는 식육 포장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이에 대해 추궁하지만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정육점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지육을 몇 마리씩 임가공해보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잘 법적 조치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인근 정육점 등의 납품에 수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한우 판매 업체는 도축일자가 무려 2년이나 지난 갈비를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2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돼지고기 육포를 가공하면서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한 업체 등 59개 불량 판매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을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서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명과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선해 나가고자 광주시립 장애인복지관이 난장 토론을 가졌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난장 토론이 열렸습니다. 힘들게 사는 광주 지역 장애인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광주를 묻고 찾는 사람들의 주체로 장애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함께하는 대동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에 맞춰 자유발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표가 되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표가 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소홀한 것 같다는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은 물론 지역 정치인, 일반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이 근로 현장을 떠나 있던 시간만큼이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광주 여성발전센터가 이들을 위한 취업 입문스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광주 여성발전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14년 취업 입문스쿨을 열었습니다. 취업 입문스쿨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6명이 참가했습니다. 출산 후 재취업을 원하는 초보 엄마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중년 여성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희망을 안고 센터를 찾았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근로 현장을 떠나 있었던 시간만큼 잃었던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취직을 하고 싶은데 두렵고 떨려서 얼른 내키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배워갖고 가면은 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전문 직업 담당사로 구성된 강사진이 직업 선호도 검사, 행동 유형 검사, 모의 면접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산이나 육아,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나 아니면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도 여성 약자라든지 결혼 이민 여성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훈련 선발하고 있습니다. 취업입문스쿨은 지난 21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두세 차례 총 22번의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를 전국 35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이날 여수 지역은 모두모아 봉사단, 여수 국가산단, 여천 NCC, 삼난 석유화학, 하나 등의 자원봉사단 180여 명 61개 팀이 참여해 지역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받은 독거노인, 조성가정 등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생필품 보따리를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해마다 설 명절 전에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뵙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 보따리의 의미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새해 덕담과 세배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하는 행사인데요. 더불어서 저희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110여 개 아름다운 가게의 운영 수익금과 기업의 후원으로 아름다운 보따리가 구성됐으며 한 달여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배달천사로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이 구성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 용산구는 가족과 친지의 왕래가 많아지는 설을 맞아 구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오는 1월 30일 0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용산구청 지하주차장,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5개소, 신창동과 한남동, 이태원 2동,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등 총 10개소로 1,7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구는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주차장 이용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내문과 현수막을 걸어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경북 포항시가 비정상의 정상화 실행을 위한 범시민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시민 생활을 몰이해야 하는 부조리함과 잘못된 관행을 몰아내고 상식과 배려가 통하는 정상적 사회 통념을 찾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은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사회단체 대표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습적인 제도 등 비정상적 행태를 정상화해 건강한 기틀 위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설 명절 기간 동안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량 제수 음식 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도 점검은 공무원 3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6명이 세계반을 구성해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마트, 백화점 등의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이들은 판매업소의 진열상품 위생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했으며 또 원산지 표시 등의 의무 표시 준수 여부와 함께 설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포항시는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현장 지도와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가 구미시청 본청 중앙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한 여성시 의원들과 어린이집 연합회, 장애인협회, 여성상담소 등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 70명이 초청됐습니다. 이날은 구미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추진경과 설명과 현판 제막식이 열렸으며 남유진 시장은 구미시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받게 된 것은 시민들과 단체의 아낌없는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여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 내 시군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1월 도내 일반 시내버스에 한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한 데 이어 나머지 설치하지 못한 일반 버스와 저상버스에 대해 이번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분홍색 시트 커버와 임산부 먼저라는 안내 스티커가 함께 부착돼 일반인들도 쉽게 알고 양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산부의 승하차를 고려한 일반 버스는 운전석 좌측 5번째에서 6번째, 저상버스는 2번째에서 3번째 좌석에 설치됐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 귀래사랑의 집 피해자 고 장성희 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치러진 장례식인데요. 이 사건 개요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원장인 장모 씨가 이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폭력과 학대 등을 일삼으면서 수급비 등을 횡령했던 사건이 지난 2012년에 원주 귀래사랑의 집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큰 피해자 중에 한 분인 이 장성희 씨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사실 장성희 씨의 사망은 이미 지난 20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병원 안치실에서 차가운 냉동 상태로 있게 된 것인데, 이 장성희 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생년월일이라든지 연고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1978년 귀래 사랑의 집에 이 가해자인 장 씨의 친자로 등록이 됐죠. 이 장애를 이유로 갖은 학대와 폭력의 희생양이 됐고요. 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욕창 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지난 2001년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이듬해 사망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시신을 인도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장 씨는 계속해서 시신 인도를 거부했고요. 그렇게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온 겁니다. 이제 결국 장례도 치르고 시신도 이제는 좀 구천을 떠돌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땅에 수많은 이 복지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또 좋은 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귀래 사랑의 집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또 입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감시 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12년 만에 치러진 장례입니다. 이 냉동고 안에서 싸늘하게 식었던 이 사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다시는 이런 사건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부산 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 이 관계자들의 징계가 결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 5명, 경징계 4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징계 5명, 경징계 4명은 애초에 이 교육부가 이 특별 감사를 벌여서 중징계 7명 그리고 경징계 5명을 권고안으로 내놨던 징계 요구안과는 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조금씩 더 약해졌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이 당사자,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면과 해임 둘 다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건 맞습니다만, 파면과 해임은 연금을 받는 것이라든지 동종업계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등의 차이가 좀 나거든요. 때문에 이 파면이 당연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으로 좀 낮아졌고, 또 하나 이 교육청 관계자들, 예를 들면 장학관이라든지 장학사들, 이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에 대해서 오히려 다 경징계로 이렇게 징계가 좀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부산시 교육청이 자기 식구 감싸기 좀 너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 규정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시 교육청이 너무 자기 직원들 감싸기 좀 나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좀 처벌이 다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이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자원봉사자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회 조직위는 현재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대회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